네, 5학년 친구들 오늘 사회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반도 분단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을 알아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들을 알아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광복의 기쁨에 대해서 막 같이 배웠었죠. 광복 후 변화한 생활 모습 배웠었는데 갑자기 한반도 분단이라니요. 글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생각을 끼워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남한과 북한이 구분이 없다면 한반도 어디든지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면서 생활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북한 땅도 가볼 수 있었겠죠. 예. 자, 인터넷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찾아보던 민서는 38도선이 그어진 우리나라 지도를 보았습니다. 민서는 38도선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검색해 봤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선이 바로 38도선입니다. 예, 숫자 38도. 여러분 북위, 남위 배운 거 기억나요? 위도, 경도는 기억나요? 예, 1학기 때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적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북위, 남쪽으로 이렇게 되니까 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38도 선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 38도 선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도 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한반도의 남쪽에는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와 머무르려고 정한 경계선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8도선이 어떤 생겨 있던 선이 아니라 그냥 여기 보면 길이죠. 이거 길에다가 이렇게 그냥 그었어요. 여기 38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예. 그냥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은 선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은 알겠어. 소련은 뭘까요? 소련. 자, 소련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러시아와 주변의 나라들로 붕괴가 됐죠. 지금의 러시아와 주변 나라들로 이루어진 유럽 동부와 아시아 북부 지역에 있던 연합국가를 말합니다. 자, 현재는 소련은 붕괴가 돼서 러시아와 그 외 여러 나라들, 요즘 전쟁이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무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이 연합국들이 다 흩어져서 지금은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후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고자, 무장해제가 뭘까? 항복한 군인이나 포로의 무기를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을 정리하기 위해서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들어와 머물렀습니다. 아니, 왜 미군과 소련군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북쪽은 소련이 하고 남쪽은 미군이 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이때 이제 냉전 체제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과 소련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를 무장해제하려고 하는데 북쪽은 소련이 자기네들 영향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고, 남쪽은 미국이 자기들 영향력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이후 미국, 영국, 소련은 모스크바에 모여 한반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회의하였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1945년 12월. 자, 우리가 지금 광복된 게 1945년 8월이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지 처리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결정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내용. 한국을 독립국가로 만들고자 임시민주주의 정부를 세운다. 일단은 임시지만 정부를 세운다는 말은 맞네요. 그것도 민주주의 정부를. 자, 두 번째. 한국 임시정부의 설립을 돕고자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제 이걸 줄여서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거든요. 예,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세 번째, 미국, 영국, 소련,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신탁통치. 신탁통치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탁 통치.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다른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대신해서 통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라를 세워서 운영하기에 좀 부족하다는 국가를 다른 나라가 좀 도와주면서 일정 기간 통치하는 일을 말합니다. 최대 5년간 실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임시정부와 미소 공동위원회에 협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독립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신탁 통치를 한다고요? 예. 자 그래요. 좀 복잡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신탁 통치를 하기로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에서 결정이 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고 주장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해 신탁 통치의 실시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의 즉시 독립을 요구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지지 집회. 회의 결정에 찬성합니다. 먼저 임시정부를 세워 노력한다면 신탁 통치 기간을 줄여 자주적인 정부를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신탁 통치를 저 위에서 보면 최대 5년이라고 했죠. 최대 5년. 하지만 우리나라가 신탁 통치를 한 건 3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의 정식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알려지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자, 한편 임시정부의 구성 방법을 논의하려고 아까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있다고 그랬죠. 열렸으나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서로 달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자, 둘은 적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자 미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합에 넘겨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 국제연합이라고 하면 UN이죠. U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평화를 위해 세워진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UN에 가입되어 있고요. 소련도 UN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에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달라 해서 넘겼는데,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한국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보내 남북한 총선거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미국과 입장이 달라 위원단이 북쪽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연합은 선거가 가능한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총선거를 실시해서 누굴 뽑았을까요? 예, 국회의원들을 뽑았습니다. 국회의원이란 여러분 6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다 같이 의견을 내고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으니까 그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겁니다. 우리 양평군 국회의원 한 명 있거든요. 그 사람이 양평 군민들의 모든 의견을 대신하는 대표로 양평 군민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했어요. 그래서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부를 수립할 때도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자, 먼저 이승만, 이분은, 자, 이승만, 김구 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자,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입니다. 통일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잘 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북쪽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노력하자. 이게 이제 1946년 서울신문 기사예요. 자,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은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입장. 자주 독립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이때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위해 나라의 먼 앞날을 그르칠 수 있을까?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예, 3천만 동포에게 입고함 1948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총선거를 실시하는 데에도 또 사람들이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예, 그래서 또 아까처럼 뭔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또 생겼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럼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UN 국제연합의 결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에
그러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으니까 3년 조금 안 됐네요.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여 제헌국회를 구성했습니다. 자, 국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회. 아까 선생님 국회의원 얘기했죠? 자, 이 국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헌, 우리 제작하다 할 때 제자랑 헌법할 때 헌자예요.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7월 17일에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래서 7월 17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제헌절. 헌법을 만든 날. 만들어서 국민에게 알린 날이 7월 17일이에요. 달력에 보면 7월 17일에 제헌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후 헌법에 따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며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정확하게 딱 3년 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 독립적인 대한민국 정부, 드디어 이제 나라 이름을 갖게 되고 정부를 가졌어요.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한만 총선거를 실시하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어요. 북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은 48년 9월에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의 수립을 알리면서 결국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둘로 나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으로 따로 이렇게 정권을 수립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지금 영상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신탁 통치하려고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반으로 나눴잖아요. 자기들의 편의로. 그렇죠? 그래서 북한은 소련 쪽에, 우리나라는 미국 쪽에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분단이 되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1948년도에 다 이제 정부가 수립되잖아요. 북한도 정권이 수립되고요. 그러고 나서 딱 얼마 만에 2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되지 않았다면 6.25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예. 꼭 2번 꼼꼼하게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안녕.